안녕하세요. 주루셉의 진리입니다. 네, 어느덧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고요. 정말 작년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에게 가장 뜻깊었던 일은 정말 뭐니 해도 이 줄리스랩이라는 그 유튜브를 제가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그것이 정말 저에게는 너무 특별하고 정말 뜻깊은 일이었는데요. 처음 시작이라 많이 서툴고 부족했는데도 항상 제 영상 좋아해 주시고 또 따뜻한 응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023년 새해에도 좋은 영상으로 풍성한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저의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 이건 꼭 영상으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우리 아이들 독서랑 그 공부에 대한 연관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에 관심도 있으실 것 같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럼 오늘은 아이들 독서와 공부가 과연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저의 경험과 또 지식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중에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이 좋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부정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책을 중요시하게 하고 또 독서 습관을 길러주려고 애쓰시는 부모님들 참 많으실 텐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그런 부모님도 옆집 엄마랑 이제 이렇게 이야기 나눌 일이 있어서 얘기를 나누다가 옆집 엄마께서 하시는 얘기가 책을 많이 읽으면 좋기는 한데 근데 그거랑 공부 잘하는 거랑은 별개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그럼 또 그때부터 마음이 굉장히 더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내가 지금 걔한테 시간을 쓰고 있나 싶기도 하고, 가뜩이나 우리 애가 지금 책에 별로 흥미도 없는 걸 내가 이거 억지로 습관 만들어 주려고 이것저것 해보는데 얘가 뭐 잘 따라주지도 않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제 이렇게 계속 마음이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 맞아, 옆집 엄마 말이 맞았어, 내가 지금 이 시국에 독서 타령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하면서 이제 다시 아이들도 학원 스케줄 찾아보고 이제 학원 세팅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 아이는 이제 방과 후에 학교 다녀오면 이제 학원이 주로 메인이 되는 이제 그런 스케줄에 놓이게 되는 상황.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를 키우시면서 주위에 나처럼 똑같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들의 사견에 내 판단을 맡기거나 흐리지 마시라는 거. 내 마음이나 내 귀가 자꾸 팔랑귀가 돼서는 내 아이 교육 방향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는데, 이제 결국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정말 이도저도 아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마음속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공부와 독서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체육화를 10년 넘게 해오고 있고 지금 초등 고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선 아이가 책을 매일매일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읽어오다 보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뭐든 간에 이 글로 설명된 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빠르구나 하는 걸 제가 갈수록 이제 느끼고 있거든요. 여러분, 공부는 뭘로 하는 거죠? 바로 이 글로 하는 거잖아요. 글을 읽고 이해하고 문제 해결하는 것이 모든 과목에 공부하는 기본 원리인데, 만약 아이가 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다면 우선 시작에서부터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저희 아이처럼 독서를 지속적으로 해온 아이들을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긴 글을 읽는데 그 거리낌이 없다 보니까 특히 그 서술형 문제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수학 문제에서 보통 서술형 문제들을 많은 아이들이 헷갈려하고 좀 어려워한다고 하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단순 그 수학 계산만 해야 되는 문제들보다 이 서술형 문제가 있을 때 더 이렇게 즐겁게 읽으려고 하고 그걸 또 잘 푸는 모습을 제가 항상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수학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저희 아이가 고학년이다 보니까 뭐 서술형 문제든 비서술형이든 간에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 과목 자체가 이제 굉장히 점점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사실 관리가 정말 필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학원이나 그런 과외 따로 이제 관리를 좀 해야 하나 싶다가도 저희 아이가 집에서 수학 공부를 하는 걸 보면 굳이 학원이나 사교육을 하지 않아도 집에서 독학으로 지금 현재 하고
하고 있는 그 현행은 물론이고 선행에 대한 개념도 간단한 인강이나 아니면 그 개념 설명서를 읽으면서 터득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 어려운 문제들도 실수 없이 척척 푼다 이제 이런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들이 나왔을 때 그 설명 글들을 읽으면서 또 모르면 다시 또 꼼꼼하게 읽어보기도 하고 그런 반복 과정을 거치면서 아무래도 이 글을 읽는 거에 대한 거리낌이나 거부감이 없다 보니까 이런 글을 활용해서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믹서기처럼 막 이걸 활용을 해서 이렇게 뇌를 가동시키고 결국에는 아하 하고 이렇게 알아내는 그런 모습을 제가 아이가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낄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도 공부하는 힘이 많이 길러졌고 아무래도 그 공부하는 게 훨씬 수월해졌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책을 제대로 많이 읽으면 당연히 문해력, 이해력들이 좋아지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 문해력, 이해력이 높다고 해서 공부를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는 공부를 해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해력, 이해력이 좋아진 상태라면 공부를 했을 때 공부가 훨씬 수월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남들은 보통 한 10시간 걸려서 터득하고 이해할 분량을 이 독서머리가 길러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2시간 안에 공부가 끝난다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시간적인 절감도 크지만 비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경제적이겠죠. 그 뭐 모든 걸 다 돈 써서 배울 필요도 없고 딱 필요한 부분만 이제 돈을 내서 배우면 되고 그 기초 단계에서부터 남들처럼 다 그렇게 돈을 써가면서 배울 필요가 이제 없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거기에 관한 저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아이들 여름방학 때 종종 미국으로 서머캠프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보내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캠프 종류를 좀 알아보다가 정말 캠프 종류가 뭐 적게는 수백, 수천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캠프 종류가 많은데 이왕이면 정말 비싼 돈 들여서 가게 될 텐데 그냥 뭐 놀이식 체험만 하고 오는 그런 캠프보다 좀 제대로 이제 영어로 제대로 수업도 할 수 있는 좀 검증된 그런 캠프를 보내보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제가 좀 서치를 했더니 이제 테스트를 보고 통과를 해야만 참가 신청이 되는 그런 좀 영재 프로그램 서머 캠프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국에는 좀 많이 알려진 CTY라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하는 영재 캠프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도 뭐 기회가 되면 아이를 한번 그런 캠프에 참여시켜 보려고 테스트를 이제 보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 과정에서 알아봤더니 보통 영어 학원 같은 곳에서 이 테스트를 위한 특강을 먼저 듣고 그 다음 테스트와 그 캠프 신청까지 코스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보통 돈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많은 돈을 써가면서까지 이런 캠프를 준비하고 싶진 않고 하지만 또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통과하고 나면 해마다 이제 그 추가 시험 없이 캠프를 계속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는 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학원 다니지 않고 집에서 그때가 제가 이제 알아봤을 때랑 테스트 날이 3주밖에 남지 않은 기간이라 좀 타이트했지만 일단 도전은 해보자 싶어서 집에서 아이랑 이제 그 같이 공부를 하면서 시험 준비를 했었는데 그 인터넷에서 예상 문제들을 막 서치를 해서 이제 프린트를 하고 그 문제들 위주로 한 3주간 이제 시험 준비를 했었거든요. 참고로 그 테스트 같은 경우는 영어, 수학 이렇게 두 과목으로 되어 있고 제가 그 예상 문제들을 봤더니 영어 같은 경우는 정말 이 3주 안에 뭘 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 않은 뭘 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문제 스타일이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한국 영어 시험 같이 뭐 문법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긴 어떤 서술형의 문제가 나와서 독해력을 묻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좀 영어에서 어떤 IQ라든지 영어 그 단어 복해를 활용한 마치 IQ 테스트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3주 안에 뭘 해서 될 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냥 왠지 평소에 영어 원서를 좀 많이 읽은 아이라면 그냥 감에 맡겨도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었고 이제 수학 문제는 제가 봤더니 아이 나이 대비 2, 3년 앞선 그 선행 문제들이 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교육을 전혀 수학을 하고 있지 않은 이 아이에게 이게 과연 될까 싶기도 했는데 근데 문제를 봤더니 그 선행이 다행히도 막 깊이 파고드는 선행은 아니고 개념들만 좀 잘 알면 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선행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3주 동안은 아예 영어는 그냥 하지도 않고 오로지 그 수학에만 한 2, 3년 정도 앞선 그 선행 개념들을 이제 아이가 예상 문제를 풀게 하고 모르면은 그 칸 아카데미의 인강을 통해서 개념을 터득하게 하고 또 문제 풀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3주 동안 수학에만 집중해서 그렇게 테스트 준비를 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두 과목 다 이제 합격하고,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뭐 최고 점수의 최고 레벨이 나와서 뭐 우편으로 상장에 메달까지 오고, 특히 이제 메달 수여자들만 그 참여 가능한 이제 파티가 있는데 그 파티 초대장까지 오고 뭐 그럴 정도로 이제 성과가 있었는데, 제가 이 미국 캠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캠프 종류라든지 그 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따로 한번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독서와 공부 이야기로 돌아와서, 제가 그때 저희 아이와 이 테스트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뭐 수학 사교육 따로 하고 있지 않았고, 간간히 집에서 마음 내킬 때 이제 수학 공부를 하긴 했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심화 과정을 했던 것도 아닌데,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선행 공부를 했을 때,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었지만 그 3주라는 정말 짧은 시간 속에 최대한 많은 것을 흡수하고 또 소화하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뭐 마치 천재처럼 어려운 것도 한번 딱 보면 딱 이해하고 척척 풀었다,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지만, 새로운 개념이 나와서 잘 모를 때 칸 아카데미에 있는 그 인강을 본인이 듣고 또 다시 들으면서 이해해내고 풀어보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갈 만은 했다, 이제 이런 느낌은 제가 확실히 받을 수 있었거든요. 제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아이에게 수학을 가르치면서 아이가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 막 아이 자존감을 바닥에 내던지고 흑역사를 찍고 막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 수학 테스트를 준비하면서 제가 뭔가 그 돕는다는 것이 사실 한편으로는 또 조마조마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아이는 계속 독서를 해오고 있었고, 아이의 이해력이나 뭐 어떤 텍스트를 보고 본인이 그걸 알아내려고 막 그 고민하려는 힘, 그런 게 정말 많이 이제 길러졌고 커졌다라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돈 1,000만 원을 세이브한 건 정말 엄청난 거죠. 그게 한 2년 전의 일인데, 그 후로 이제 아이가 계속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 공부 측면에서 아이의 성장을 보면, 뭐 아이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하루 속에 그 공부량이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학원을 따로 다니는 건 아니니까 학교 숙제 외에는 뭐 공부 학업에 있어서 고정적인 숙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본인의 그때그때 컨디션이나 좀 기분에 따라서 수학 공부를 하는 정도로 하는 게 다니까요. 사실 또래에 비해서 정말 그 공부량이 많은 건 아닌데, 그 대신 독서 분위기나 독서 시간을 확보해주고, 이제 아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책을 읽을 수 있는 이제 이런 분위기 만들어주고, 또 실제로 아이가 또래들보다는 이제 독서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쭉 흘러오다 보니까, 아이가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 언어 쪽에 있어서 그 학습적인 능력 레벨은 저학년 때는 언어 성장이 늘 책을 읽었을 때도 이렇게 좀 완만하게 상승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성장하는 속도가 마치 복리효과처럼 굉장히 가파르게 또래보다 이제 굉장히 많이 높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마치 콘크리트처럼 뭐 더 이상 따로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뭐 쉽게 허물어질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뭔가 굉장히 단단한 뭔가가 이제 형성되어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정말 이제 받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아이가 입시 공부를 할 때도 이런 언어 쪽 공부는 그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오히려 뭐 수학이라든지 그 다른 과목들 본인이 이제 뒷심 발휘해야 되는 그런 과목에 정말 집중해서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계산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언어 쪽 공부는 나중에 몰아서 뭐 문제지나 과외로 아무리 세게 공부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티가 쑥쑥 난다거나 성적이 쑥 오르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공부 로드맵을 이렇게 계획하실 때에도 이 언어 쪽 능력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정말 차곡차곡, 마치 나중에 갔을 때는 콘크리트 벽처럼 쉽게 허물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경지까지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두시면 초등 고학년 이후 중고등 입시에서도 정말 상당한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아직 초등 고학년이라 제가 중고등 학생들의 공부 얘기를 꺼낸다는 것이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전문가의 얘기가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에게 제가 정말 망설임 없이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바로 공부머리 독서법, 이 책의 저자로 유명하신 최승필 선생님이시죠. 정말 수많은 방송과 본인의 책에서 독서와 공부의 관련성에 대한 정말 정확하고 자세한 얘기를 잘 해주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이분의 영상
영상이나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공부머리 독서법 또는 최승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정말 관련 영상이 많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이시라면 이 공부머리 독서법 이 책은 정말 무조건 저는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제가 읽었던 그 수많은 육아서 중에서도 이 책은 정말 뭐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제가 너무너무 강추드리니까요. 혹시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으신 분이라면 정말 당장 구매하셔서 꼭 이 책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이분 말씀의 핵심은 공부와 독서는 관련성이 있다 없다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독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공부는 잘할 수가 없다. 이제 이 논리로 정말 그 많은 사례 그리고 이분께서 갖고 계신 지식으로 정말 좋은 말씀을 잘 해주고 계시니까요. 이 책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초등아이들을 한번 보시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이를 모두 다 이 우등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이들의 뭐 학업 편차가 크지도 않고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엄마가 뭐 문제지, 학원, 가외 이런 걸로 이제 관리를 해주면 해주는 만큼 학교 성적이나 또 기타 다른 그런 뭐 성적들이 다 티가 나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는 만큼 결과도 좋은 이런 구간, 이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실 이 시기의 공부는 독서를 굳이 하지 않아도 커버가 충분히 되고 오히려 독서만 많이 하는 아이보다 공부만 많이 하는 아이가 시험 성적으로는 결과적으로 훨씬 더 좋게 나오는 구간이기도 해요. 그런 아이들이 올백도 맞기도 하니까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면 그 많던 우등생들이 훅 빠지는 구간이 오면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소수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보다 상위권과 이제 아래 아이들의 이제 그 편차가 이제 커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고등학교 가면 한 번 더 이런 물갈이가 되면서 정말 상위권은 이제 소수만 남게 되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때 그 많던 우등생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이제 이런 거를 분석하고 이제 알아보면 뭐 개인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많은 이유가 그동안 독서량이 현저히 부족했다 보니까 이 독서로 다져진 문해력이나 이해력 또한 상당히 부족했었고 그래도 그동안은 근근히 뭐 학원이나 어떤 문제지 과외 이런 걸로 버텨왔던 그 학과 공부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모든 과목들이 이제 심화가 되면서 그걸로 버틸 수가 없게 돼서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온다라는 거죠. 내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밖에 안 됐다면 지금 학교 수업을 잘 따라하고 학교 시험 성적이 좋다고 해서 마음 놓고 만족하실 것이 아니라 나중에 중고등 이후에도 진짜 학교 성적이 좋고 정말 입시까지 그게 잘 연결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우리 모두 공감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한 살이라도 어리고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아이가 독서를 항상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습관 잘 만들어 주시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책 읽는 재미를 맛보게 하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아이들에게 자꾸 책 읽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또 우리 엄마들 각자의 어떤 자기 관리를 위해서도 독서가 정말 너무 좋고 중요하다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이 실천이 참 어려운 건데 그래서 이제 새해도 밝았고 또 새해에 맞는 목표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계실 텐데 제 채널에서도 아이들 학교 간 시간에 다 같이 함께 책을 읽어보자는 취지에서 원서를 하나 골라서 북클럽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공개적인 영상에서 책 내용 전체를 낭독하는 것은 저작권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함께 책을 같이 읽자라는 그 북클럽 취지에서는 회원님들과 어떤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멤버십 전용 그 라이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뭐 실시간 채팅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북클럽 형태로 진행을 해볼 계획이고요. 그냥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나 스케줄 때문에 실시간 방송에 참여하지 못하신 회원님들은 제가 그 방송을 녹화한 걸 제가 업로드 해드리면 그걸 이제 보시면서 또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서나 미드로 성인 영어 스터디를 몇 년간 해온 그 노하우를 가지고 멤버십 회원님들과 또 즐겁게 재밌게 영어 원서 읽기를 같이 해볼 계획이고요. 제가 예전에 그 오프라인에서 성인 스터디를 했을 때는 타임당 3만 원의 회비로 진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온라인에서는 그 상호작용에 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월 24,000원의 회비로 멤버십 전용 북클럽을 한번 진행해 볼 계획이니까요. 평소에 원서 읽기를 해보고 싶으셨거나 또 아이들에게 이 영어 책 읽기를 할 때 좀 내가 영어 그 책 읽는 연습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던 분들 또 저와 함께 책을
책을 읽으면서 좀 더 가까운 소통을 하고 싶으신 그런 분들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을 책은 제가 예전에도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요. The Word That Saved My Life. 이 책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만약 북클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좀 미리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고정 댓글에 이 책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일정은 제가 1월 중에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세한 일정은 제가 또 추후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새해가 시작되면서 제 채널에서 새로운 멤버십 전용 혜택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녀를 키우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들 때문에 또 답답하고 또 누군가에게 터놓자니 마땅치 않고 또 공개적인 댓글에서 표현하자니 불편한 점들 종종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질문권 구매를 통해서 고민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좀 더 자세하고 깊이 있는 답변을 드리는 멤버십 전용 서비스를 1월 중에 시작할 계획인데요. 그동안 댓글로 고민을 남겨주신 분들께 저도 정말 읽으면서 그분들의 고민을 같이 고민하고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그 모든 분들께 제가 일일이 제가 원하는 만큼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신경을 써드리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나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제약들이 있어서 좀 많은 아쉬움으로 남고 또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를 믿고 또 저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신 분께 제가 좀 더 신경을 써드리고자 교육대학원 석사 출신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 가정에서 15년간 레슨한 경험 또 저희 아이를 10년 넘게 이 체육아로 키우고 있는 이 모든 노하우를 담아서 제가 그런 분들과 또 그런 고민 상담을 통해서 커피 한 잔의 가격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런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올해 새해가 시작되고 다 같이 힘찬 시작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독서와 공부에 관한 저의 영상이 또 자녀 교육하신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또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